접수된 건수만 해도 이제 뭐 3,500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임대인들도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그래도 피해보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갭 투자라고 해서 사실은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이 전세 보증금과 매매 대금이 거의 유사한 금액이 이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부동산을 이제 갭 투자 형식으로 구입하고, 그리고 임차인을 들인 이후에 부동산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여러 채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빌라 같은 것들을 다량 구매해서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고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실제 요즘에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임대인들이 이제 줄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산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 이게 사기냐 아니냐는 사실 뭐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통칭해서 이게 이제 이른바 전세 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차인들이 어쨌든 임차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다수의 이제 서민들이 사실 임차 보증금이 그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실수와 상관없이 이른바 전세 사기로 인해서 임차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회생이나 이제 파산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특히 이제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뭐 특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빨리 도산 상태에서, 지급불능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특칙을 이제 만들었는데, 먼저 뭐 2023년 8월 18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지원위원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접수된 건수만 해도 이제 뭐 3,500건 이렇게 되니까, 아마 지금 벌써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 피해 건수는 뭐 배로 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임대인들도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자 부담도 못하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훨씬 내줘야 될 임대보증금보다 이렇게 시세가 확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주지 못하고 이제 파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른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개인회생 돕고, 그건 실무 준칙이 바뀌었어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먼저 이제 변제 기간에 대한 이제 혜택이 있는데,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배려가 있는데, 원칙은 개인회생은 36개월에서부터 5년 60개월 간 변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3년 미만으로 변제해도 변제 기간을 받아주는 경우가, 인가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거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하여서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은 3년 미만으로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놨는데, 이제 준칙에는 전세 사기 피해로 결정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제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이분이 이제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준칙 적용을 해줄 것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않다 하더라도 전세 사기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도산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 규정을 들어서 날 이제 3년 미만 기간으로도 변제 기간을 인가해 달라, 여러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재산적 가치가 없잖아요.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임대 보증금을 줘야 될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거나, 그래서 지금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사실상 돌려받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변제 계획안을 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예 이제 서울회생법원은 실무 준칙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셔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부채가 증가했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 재산을 다 날렸는데 여러분이 정상적인 생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실 지급불능 상태까지 나아갔다면 그런 부분 여러분 잘 소명해서 3년보다 낮은 아마 2년 정도로도 이제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받지 못한 채권은 있지만 실제 여러분의 보증금을 받아야 될 채무자가 파산이나 뭐 개인회생 중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어느 세월에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제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이니까 여러분 꼭 요 두 가지는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필요 이상의 돈을 변제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 피해를 크게 보신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회생이나 뭐 이런 신청까지 하시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어쨌든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해 여러분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두 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걸 좀 꼭 반영해서 변제 기간
짜달라 여러분 그 말씀드리고 최대한 어쨌든 여러분 빨리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꼭 숙지하시고 개인회생 꼭 마지막까지 완제하시고 여러분 면책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알림,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